지금부터 2022학년도 월드 K-팝 스쿨 입학 설명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인터내셔널 스쿨을 개교를 하게 되는데요. 이름은 이제 월드 K-팝 스쿨로 명명을 했고요. 올 하반기 2학기부터 저희가 정식으로 개교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신 분들은 많지는 않습니다. 좀 아직은 이제 많이 알려져 있지는 않고, 그리고 저희가 이제 처음으로 학교를 K-팝이라는 학교를 출범을 하다 보니 아직은 그 인지도가 조금은 더 저희가 노력해야 되는 상황이 됩니다. 여기 오신 분들이 몇 면이 저는 이제 어느 정도 오신 분들을 알고 있는데요. 러시아에서 오신 분들 계시고, 그다음에 카자흐스탄에서 오신 분들 계시고, 그다음에 말레이시아에서 오신 우리 에이전시 대표님도 계시고, 그다음에 다양한 국가에서 지금 와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도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 강모래 대표님도 제가 아주 인사를 자주 드리고 있는 대표님이고요. 일본에서는 심지어 이제 촬영까지 지금 녹화까지 주시고 계십니다. 이 내용들이 일본이라든가 이제 다른 나라로 더빙이 되거나 아니면 문자를 자막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이제 형태로 준비를 좀 하고 있는 관계로 지금 여러분들이 와 계신데 아직은 좀 많이 꽉 차 있는 환경은 아니지만 저희가 다음 달 초에도 더 많은 분 그리고 더 많은 학생들을 모시고 이 설명회를 배치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부족한 부분들은요 이후에 어떤 시간이라든가 다음 달에 진행되는 부분을 통해서 보강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월드 K-팝 스쿨 입학 설명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 소개부터 드리겠습니다. 저는 월드 K-팝 센터의 상무이사를 맡고 있고요. 월드 K-팝 스쿨 입학에 관련해서 설립 추진위원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이제 저희와 같이 파트너십으로 관계하신 SSI의 최정욱 대표님도 같이 함께 하고 계신데요. 그런 일을 담당하고 있는 신수철이라고 합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저희 학교 이름은요 월드 K-팝 스쿨로 명명을 했고요. 오른쪽에 보시면 이 휘장이 좀 멋지게 보이실 겁니다. 가운데에 K-팝, 한국의 전 세계에서도 유일한 K-팝 학교를 만들면서 K라는 휘장을 좀 감각적으로 저희가 휘장을 만들어 봤습니다. 자, 월드 K-팝 스쿨의 설립 취지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통역이 좀 잘 안 될 텐데 주변에 계신 분들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월드 K-팝 스쿨은 K-팝을 모토로 해가지고 전 세계에서 유일한 학교로 K-팝에 관련된 전문 대학은 아니고 전문 학교로 저희가 설립을 시작을 하게 됐는데요. 가장 큰 것은 K-팝의 아티스트를 아주 양성할 수 있는 그런 기관으로 준비를 하고 있고요. K-팝의 아티스트를 양성하다 보니 학문적인 소양이 떨어질 수 있는 어떤 부분들이 문제점들이 많이 발견이 되고 지적이 됐습니다. 그래서 학교라는 측면에서의 어떤 학문적인 소양을 같이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보강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발판이 돼서 미래에 이따가 이제 설명을 드리겠지만 진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향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들이 기본이 되고 구축이 돼서 미래의 뮤지션으로서 뮤직 비즈니스의 어떤 사업가로서 그 다음에 관련된 아티스트로 정말 성공할 수 있는 발판을 저희가 가져가는 게 설립 취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월드 K-팝 센터에 이제 교육 목표가 있습니다. 교육 목표를 통해서 우리 학생들이 진학하게 되는 학생들이 가지게 되는 형태를 좀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K-팝에 관련된 이제 스타, 정말로 아이돌이 되거나 세계적으로 유명한 스타가 될 수 있는 길이 첫 번째 학생들의 관점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학생들은 K-팝이라는 걸 모토로 해서 전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아티스트가 되는 게 가장 큰 목표로 저희는 이제 이해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K-팝을 하다 보면 플레이어로서의 역할도 있지만 비즈니스에 관련돼서 메이커, 즉 이제 프로듀서 이런 부분에서의 어떤 사업가로서의 면모도 저희 학교를 통과를 하고 수업을 이수를 하게 되면 기본적인 소양을 갖추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의 어떤 다양한 가능성 그리고 기회를 갖게 됩니다. 세 번째는 저희만 전 세계적으로 갖고 있는 K-팝 트레이너에 대한 자격증 과정이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단순한 이제 수료를 해서 수료증 서티피케이션 형태가 아니고 정말로 라이센스드 된 어떤 형태의 자격증 과정을 저희가 3급, 2급, 1급 과정을 두고 있는데요. 우리 학교의 3개년 과정, 어떤 학생은 길게는 4개년 과정을 이수하게 되지만 3개년 과정을 이수하여도 2급에 대한 자격증을 어떤 형태로 시간적인 부분이나 기회적인 부분을 다 갖출 수 있는 형태로 돼서 2급 자격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구조의 수업 프로필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K-POP 플레이어는 아닐 수 있지만 트레이너로서 가장 유명한 BTS부터 어떤 뭐 굉장히 유명한 그룹들을 지도할 수 있는 지도자의 어떤 길로 갈 수 있는 그런 길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이 어떤 그 저희의 커리큘럼 속에는 우리 최정욱 대표님이 이따 말씀해 주시겠지만 유수한 대학, 세계 50위권의 대학을 국내에서 가장 많이 보낸 강남에서 가장 많이 보낸 학교가 저희가 영합이 되어 있습니다. 이 학교는 뭐 1, 2년 된 학교가 아니고요. 10년 이상 된 학교로서 이미 수많은 경험을 같이 가지고 있어서 전 세계에 가장 이제 50위권 안에 있는 아주 좋은 대학들을 보낸 경험이 충분히 있고 거기에 대한 커리큘럼을 충분히 다 확보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께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월드 K-POP 센터만의 이제 특별함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K-POP 국제학교라는 개념의 어떤 학교의 형태는 지금이 처음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처음이고요. 저희가 이곳 남산이라는 곳은요, K-POP의 본거지가 대한민국이고, 대한민국에서도 수도 서울의 중심이 남산 지역이라고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이런 이제 배류 자체를 저희가 확보를 하면서 가장 넓은 부지에 가장 좋은 공간을 확보를 하는 상황에서의 월드 K-POP 국제학교를 열었다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큰 이슈가 될 것이고요. 굉장히 도전 의식을 갖게 되는 아주 훌륭한 어떤 상황의 어떤 지금 시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K-POP 트레이너 자격증에 대한 부분을 아까 잠시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올해 1월 하고 3월을 통해서요 민간 자격증이긴 합니다. 아직 국가 자격증 형태로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 트레이너에 대한 K-POP 트레이너에 대한 보컬과 댄스에 대한 자격증을 수여할 수 있는 기관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이미 되어 있고 저희의 관계기관과 더불어서 3급, 2급, 1급을 수여할 수 있는 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월드 K-POP 스쿨에 입학을 하는 학생들은 그 기간 동안, 수업 기간 동안에 관련된 수업도 받게 되고요. 졸업과 동시에 2급의 자격증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어떤 부분들을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저희가 K-POP 클릭이라는 그 플랫폼 자체를 갖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법인은 좀 다르긴 하지만 저희 관계회사입니다. 이곳 남산 월드 K-POP 센터에 오셨을 때 저희가 이제 그동안 코로나로 정상적인 오프라인 공연을 못하던 시절에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K-POP 아티스트를 가지고 계속적으로 저희는 공연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전 세계적으로 나가다 보니까 몬스타엑스라든가 아이오라든가 굉장히 유명한 팀들이 전 세계적으로 팬덤이 뭐 몇 천만 명 이상인 팀들이 올라갈 수 있는 어떤 그런 공연 기회를 많이 저희가 가질 수 있었는데요. 우리 학교의 개념은 아니지만 우리 관계된 이제 미래음이라는 학교 학생들은 오프닝 무대로 그들과 동일한 무대에 올라가서 전 세계에 선을 보이는 그런 기회가 있었습니다. 여기서도 저희가 월드 K-POP 스쿨에 입학을 한 학생들은 그러한 다양한 공연 기회에서 정말로 다른 데서는 가질 수 없는 꿈도 꾸지 못하는 어떤 그런 환경, 무대 체험이라는 환경이고요. 월드스타들과 같이 무대에 올라감으로 해서 생기는 굉장한 어떤 그 도전의식과 체험, 무대 체험이라는 어떤 큰 기회를 가질 수 있는 학교로 저희가 준비 중입니다. 이것은 저희만이 가질 수 있는 아주 특별한 교육 커리큘럼으로 생각이 되고요. 이 부분 자체에서 다른 어떤 기타 기획사에서 운영하는 학원들에서 꿈도 못 꿀 얘기입니다. 정말 저희는 학교라는 편제를 가지면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 커리큘럼, 저희가 만드는 공연들이기 때문에 그것은 충분히 가능한 일이고 저희 어떤 의도대로 갈 수 있는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굉장히 큰 무대에 비해서 다양하게 자주 있는 기회로서 굉장히 본인의 실력, 본인의 역량이 따른다면 여기서 전 세계에 아직 데뷔하지도 않는 상황에서도 전 세계에 내가 노출되는 아주 너무 어마어마한 기회를 가지게 되는 아주 좋은 기회라고 보시면 됩니다. 연관해서 이제 아티스트 발탁에 대한 기회를 말씀드릴 텐데요. 이곳 남산 이제 월드 K-POP 센터는 월드 K-POP 스쿨을 태동케한 이제 모체가 되는 곳인데요. 지금 현재 이제 레인 컴퍼니라는 회사를 여러분들이 다 아실 줄로 믿습니다.
월드스타인 B가 만든 회사고요. 이곳을 통해서 정말로 지금도 현재도 현역인 아이돌들이 있고, 그다음에 일본에서 가장 또 유명했던 카라라는 그룹의 니콜이라는 우리 아주 멋진 아티스트가 저희와 계약이 돼서 우리 학생들이 뛰고 움직이고 춤추고 노래하는 공간에서 같이 움직입니다. 이 두 부분을 제가 거명을 했는데 올해 안에 저희가 10팀 이상 자체가 저희와 같이 합류하는 케이스가 될 것이고요. 우리 학교 학생들은 월드스타와 같이 연습하는 무대에 같이 서게 되고요. 같이 녹음하는 무대에 녹음하게 되고 자주자주 다니면서도 어깨를 부딪히게 되고 수업에서 이분들이 특강을 하게 되고 이런 아주 특별한 월드스타들과 함께하는 수업의 공간과 체험을 하게 됩니다. 이것도 역시 다른 학교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죠. 저희가 갖고 있는 어떤 부분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분 확보를 많이 이제 하게 되는데요. 그들은 저희 이제 아이돌이고 저희 아티스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들과 같이 움직이는 부분은 전혀 문제가 없고 그들이 어떤 가질 수 있는 경험과 노하우와 느낌과 끼를 같이 갈 수 있는 아주 특별한 학교가 될 것입니다. 저희 월드 K-팝 스쿨의 특별함은 이것 외에도 여러 가지가 또 있는데 지금 코미디언이 학력 인증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미국의 최 대표님께서 설명을 좀 해주시겠지만 미국의 교육기관은 우리나라와 달라서 우리나라 교육부 산하에 있는 어떤 그런 관청의 영향을 받는 학력 제도를 갖게 되는데 미국은 어떤 민간 단체 중에서 가장 큰 코미디아라는 곳을 통해서 전 세계 대학에 진학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 학교를 통해서 가지게 됩니다. 조금 이따 종합 설명을 드릴 테니까요. 그때 조금 더 궁금하신 점 있으면 문의를 주시기 바랍니다. 월드 K-팝 센터의 교과 구성은 크게는 이 두 가지 축입니다. 하나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일반적인 교과 과정. 학생들이 아티스트가 되기 위해서 나는 아이돌이 되기 위해서 춤을 열심히 추고 노래를 열심히 하는데 그 가운데 공부를 안 하게 되면 그 이후에 스타가 되는 확률보다는 아무래도 사회에 진출할 수 있는 확률이 더 많게 되는데 그때 어떤 놓치기 쉬운 어떤 학력 과정을 저희는 SSI 오픈스쿨이라고 지금 강남에서 가장 유명한 가장 커다란 이제 학교와 연합이 되어 있고요. 시애틀에 본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코미디언 학력 인증 과정을 실제로 수업을 하시고 진행하는 부분이 오전에 수업이 될 것이고요. 오후에는 저희 월드 K-팝 센터만이 가지고 있는 K-팝 전문 교과 과정을 이수를 하게 됩니다. 여기 저희가 이제 배포드린 월드 K-팝 스쿨 학교 소개라는 책자를 보시면은 그 안에 어떤 내용들, 교과 과정이라든가 배우게 된 내용들이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걸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K-팝 전문 교과 과정을 저희는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월드 K-팝 센터의 노하우와 네트워크를 활용한 어떤 형태의 교육이 진행이 될 텐데요. 아까 이 공간에 들어오셨을 때 보신 동영상들은 저희가 약 10년 전 이전부터 K-팝을 한류 트레이닝 센터를 운영했던 전신이 그런 기관입니다. 물론 저희의 출범은 20여 년 된 기관이고요. 그 안에는 기획사도 있었고 여러 가지 다양한 공연도 있었고 이런 부분들이 축적이 돼서 약 2015년에는 파주에 있는 파주 영어마을에 한류 트레이닝 센터라는 곳을 저희가 직접 운영하고 함께했습니다. 이곳이 유명한 이유는요. 프로듀스 101이라는 가장 유명했던 오디션 프로그램이 시리즈 1부터 3까지를 저희가 다 운영을 했었고요. 물론 CJ에서 방송국에서 진행했던 관련된 프로그램들을 진행한 바가 있지만 실제로 아티스트들이 먹고 자고 트레이너를 한 것을 저희가 다 담당했었습니다. 시즌 1부터 3까지 여기 부경진 대표님 잘 아시는데요. 그걸 직접 보신 분들이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해도가 높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장 유명했던 오디션 프로그램 직접 저희가 경험했던, 실행했던, 저희가 교육했던 그런 축적된 경험들이 있고요. 밑에 보시면 해외 오디션 프로그램도 일본, 그 다음에 중국, 다양한 미얀마 이런 공간의 곳에서 방송사에서 저희한테 오디션을 의뢰를 했었고요. KBS에서는 이제 K-팝 월드 페스티벌이라는 걸 매년 이제 진행했었는데 코로나 이전에 저희 쪽에서 약 2주간이 이제 한국에서 벌어지는 일인데 전 세계 전 팀들을 저희가 일주일 동안 트레이닝하고 먹고 재우고 같이 관리했던 그런 어떤 축적된 아주 경험이 가장 풍부한 기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 연예 제작자 협회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올해 6월 18일 얼마 안 남았죠. 다음 주
토요일입니다. 바로 그 잠실주 경기장에서 올림픽주 경기장에서 약 4만 명의 관객을 2년 만에 코로나 이후에 2년 만에 그 실제인 관객을 모시고 가장 큰 국내에서 가장 큰 콘서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CJ에서는 마마라는 게 있고 그다음에 연예제작협회에서는 이제 드림 콘서트가 있는데요. 저희가 연예제작협회하고 관계된 일은 올해 드림 콘서트를 전 세계에 KT 시즌과 더불어서 약 15개국, 약 17개국이며 태국과 일본이 포함되니까 17개국에 저희가 직접 라이브 스트리밍을 하고요. 1년 동안 VOD를 저희 쪽에서 저희 플랫폼 K-POP 클릭에서 보실 수가 있고요. 매달 이것은 이제 1년에 한 번 있는 콘서트고요. 지금 말씀드린 매달 매월 지금 저희가 5회째 6월달에 하게 되면 5회째 진행하게 됩니다. 매달 마지막 주 월요일날 매달 네 번째 주 월요일날 저녁 8시부터는요 드림 라이징 콘서트라는 걸 합니다. 지금 올해도 6월달에 하는 그 라인업이 공개가 됐고요. 아주 멋진 친구들이 지금 올해도 나옵니다. 그 공연들을 저희가 이곳 저희 이제 월드 K-POP 센터 글래스홀에서 계속 실시간으로 저희가 공연을 진행하고 라이브 스트리밍 자체를 진행합니다. 저희가 그런 기관입니다. 연재협하고는 그런 어떤 관계성을 가지고 있으면서 저희 자체로도 공연을 계속 만들어내고 있고요. 상시 공연 체제는 이제 올해 6월 말 7월 정도부터는 저희가 K-POP 공연을 상시 공연 체제로 돌아가게 됩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상시 K-POP 공연 자체가 진행이 되면서 그리고 토요일, 일요일, 주말에는 지금 오늘도 오시면서 보셨을 텐데 결혼 이식이 굉장히 유명한 공간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머니커브도 좀 역할을 많이 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진행되는 굉장히 활력적인 그런 공간이 될 것으로 말씀드립니다. 음악 실현자협회는 실제 음악 연주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 사단법인이고요. 그 다음에 월드 K-POP 연합은 저희가 2019년도 코로나가 터지기 직전에 저희가 이제 트레이너 자격증 과정을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만든 것이고 서울 예술대학교, 그 다음에 문화체육관광부,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주쯤에 저희가 모시기로 되어 있는 분이 콘텐츠진흥원의 원장님 한번 오실 겁니다. 그래서 이 관계된 부분들을 저희가 충분히 노하우나 네트워크를 가지고 시작한다는 측면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립니다. K-POP 교과 구성은요, 많이들 아시는 부분이라고 생각할 텐데, 여러분들이 나머지는 아까 자료에 보시면 자세히 잘 나와 있습니다. 어떤 교과가 것인지. 설명을 드리면 첫 번째는 보컬하고 댄스가 기본될 것이고요. 아이돌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월드 K-POP 스쿨은 악기를 연주하는 것보다는 아이돌 과정. 이제 아이돌 과정에 있는 전 세계에서 오는 그런 아주 인기 많고 실력 있고 능력 좋은 학생들이 오는 학교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아이돌 과정이다 보니까 요즘에 이제 멀티 탤런트를 요구합니다. 단순히 노래와 춤만 잘해서는 안 되고 일단 용모라든가 스타일이라든가 일단 배우로서의 역할도 나중에는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이미지 메이킹 관련된 수업도 진행이 되고요. 방송 스킬이라는 것은 쉽다면 쉽고 어렵다면 어렵습니다. 아주 잘하는 친구가요. 마이크만 들면 그냥 떨어서 사실한 것 하는 친구들도 많아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적응이 될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도 저희가 수업 과정 중에 있을 예정이고 마스터 클래스라는 거는 이 업계의 거장들, 아주 유명하신 스타들, 쉽게 얘기하면 저희는 B 같은 분이 쉽게 오실 수가 있겠죠. 저희와 같이 사무실 쓰고 항상 여기서 같이 회의도 하고 하시는 분인데 그런 분들이 수강을 해주시는 형태라고 한번 생각해 보신다면 이거는 누구도 사실은 꿈꾸기 어려운 부분들인데 업계에서 가장 성공하신 스타들이 마스터 클래스를 진행해 줄 거고요. 다섯 번째 무대 체험 같은 경우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큰 무대들 고등학교 과정에 있는 학생이 도저히 쓸 수 없는 무대들을 우리는 아이들을 올립니다. 올려서 오프닝을 올려서 이 아이들이 정말로 무대에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고 어떤 도전의식 그리고 정말 나도 이런 무대에 올라갈 수 있다는 꿈을 키워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저희는 정말 수업 과정 중에 저희는 실행을 합니다. 여섯 번째는 이제 아까도 계속 재차 말씀드리는데 트레이너 자격증 과정을 저희가 준비하고 있어서 전 세계에 자격증을 가지면 K-POP을 가지고 먹고 살 수 있게 태권도로 얘기하면 태권도 4단이 되면 이제 사법 단증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라이센스가 도장을 열 수가 있어요. 근데 저희는 이제 K-POP으로 트레이너를 할 수 있는 공인된 자격증을 가지고 전 세계 어딜 가도 나는 K-POP을 가르칠 수 있는 좋은 선생님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부분들을 저는 교과 과정에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월드 K-팝 센터 아이돌 과정에 대한 부분은 좀 부족하지만 설명을 좀 드릴 것 같고요. 부족한 부분들은 이 차후에 조금 더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이제 파트너 일반 교과 과정을 준비하고 계신 SSI의 최종욱 대표님께서 나오셔서 일반 교과 과정에 설명을 해주시겠습니다. 박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기 SSI 대표 최정욱입니다. 저희 회사는 뭐 소개 안 해도 될 것 같고요. 혹시 지금 막 영어를 우리말을 알아들으세요? 통역을 하고 있어요. 그래요? 지금 혹시 학부모님 계세요? 학부모님 계시군요. 저기 학부모님이 아니신 분들, 외국 학생들 선발하기 위해서 오신 분들만 있는 줄 알고 학부모님 계시네요. 그러면 이제 저희가 한마디로 이제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저희도 이제 이 월드 K-팝 센터하고 SSI하고 결합을 하는 과정이 3, 4년 동안 지난하게 계속 토론되고 얘기되고 했던 과정에서 이번에 이제 결실을 맺게 되었는데 굉장히 공감이 가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어요. 뭐냐면 이제 저희도 교육을 하다 보면 사실 학생들을 부모가 좀 이기기가 힘들어요. 우리 속담에 그런 말이 있죠. 자식이 이기는 부모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한 중학교 다니는 아이가 혹은 고등학교 1학년 된 아이가 학교를 다니지 않고 K-팝을 해서 연습생을 준비하겠다 이렇게 하면 부모님으로서 마음이 동하시나요? 저희 아이도 사실은 지금 대학생, 큰애도 작은 애도 대학생이고 큰애는 대학까지 졸업하고 좀 나이 있는데 사실 그 아이가 만약에 고등학교 안 다니고 K-팝 하겠다, 연예인 하겠다 이렇게 하면 좀 반대할 것 같아요. 못하게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요즘은 좀 시각이 좀 많이 바뀌긴 했지만 그래도 끝까지 우기면 요즘은 그래도 연예인들 하면서 돈도 잘 벌고 뭐 사회적 인식도 괜찮고 하니까 뭐 한번 하는 것도 괜찮겠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속에 항상 뭔가 이 불편함이 있을 것 같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K-팝으로 성공하는 것은 제가 볼 때 한 1%, 2% 이게 퍼센테이지를 내보진 않았지만 워낙에 많은 학생들이나 사람들이 도전하지만 실제로 성공 확률이 높지가 않죠. 그러면 그렇게 했는데 1% 안에 들지 못해서 성공하지 못하면 우리 아이는 어떻게 되는 거죠? 사회에 나왔을 때 이 냉혹한 현실에 부딪히게 될 거잖아요. 그때 만약에 그래도 국제학교 혹은 한국의 어떤 학교에 성적이 나왔다든지 대학을 나왔다든지 이러면 그래도 훨씬 좀 나아지지 않을까요? 그런 사회에 나갔을 때 안전판, 그 다음에 미래 비전에 딛고 설 수 있는 기반 이런 게 고등학교 자격증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충분히 K-팝 센터와 저희가 결합할 수 있는 소지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는 여러 가지 법적 규제가 있어서 결합되기 굉장히 어려웠는데 드디어 이제 좀 결실을 맺고 이제 시작이 된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국 내에서 이제 미국 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회사인데요. 여러 개 이제 이런 교육 학교에 대해서 많은 걸 알고 있죠. 그런데 이제 이 K-팝 학교하고만 관련 지은 내용만 간단히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기 지금 보면은 코그니안, 입사, 컬리지 이런 단어들이 나옵니다. 이제 아시는 분들은 아시지만 사실 처음 보시는 분들은 잘 모르실 수 있어요. 한 2, 3분만 투자해서 잠깐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학교 이름이 저기 보면 서울 스칼라스 인터내셔널이라고 하는 SSI라고 하는 학교입니다. 저 학교는 미국에서 인증을 받은 학교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미국 초, 중, 고 등학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국 K-12를 운영하는 학교죠. 미국의 기관으로부터 직접 승인을 받은 거기 때문에 한국의 기관이나 교육부의 승인을 받지는 않아요. 미국에서만 받으면 가능하기 때문에 전 세계 가는 게. 그리고 미국은 한국하고 달리 한국은 교육부의 허가를 받아야 학교를 운영할 수 있잖아요. 근데 미국은 교육부의 허가를 받는 것이 아니고 저런 기관의 허가를 받습니다. 그 다음에 와스크와 같은 서부 지역을 담당하는 그런 기관, 그 다음에 동부 지역을 담당하는 기관, 혹은 여러 가지 그런 기관들이 고등학교 인증을 내주는 거예요.
그 친구들이 거기서 내주면 대학에서는 거기에 인증서만 있으면 고등학교 졸업장을 받은 거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그런 미국의 고등학교 시스템은 한국과는 다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교육부가 끼지 않는다. 그래서 저런 기관 중에 가장 큰 게 코그니아라는 기관인데, 원래는 이제 어드밴스 ED라고 하는 기관이 있었어요. 그게 가장 큰데 이제 합병이 되면서 코그니아로 바뀌었습니다. 가운데는 립사, 사립학교 연합회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컬리지 보드라는 게 있습니다. 컬리지 보드를 잠깐 설명드리면, 컬리지 보드는 우리나라 말로 하자면 어떤 역할을 하냐면 수능 시험 문제 출제 기관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SAT 시험을 출제하는 기관입니다. 컬리지 보드가. 다시 말해서 이제 컬리지 보드에 SAT가 출제되면 대학에서는 그 점수를 대학이 그냥 인정하는 건 자율이에요. 그래서 컬리지 보드에서 SAT 시험 봐봐, 그 다음에 ACT 센터에서 ACT 시험 봐봐, ETS에서 토플 시험 봐봐, 이거는 대학이 결정하는 거예요. 정부가 개입하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SAT를 출제하는 기관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고등학교 졸업자 중에 미국이나 이렇게 해외 대학을 가고자 한다면 토플과 SAT 성적이 필요하죠. 저기 SAT 성적을 총괄하는 기관이고요. 지원 같은 거 할 때도 하는데, 저기 밑에 보면은 682379 682379 이렇게 써있는 코드가 있죠. 저 코드가 컬리지 보드의 SSI 저희 학교 코드예요. 그래서 미국의 대학에 원서를 쓸 때 너 어디 학교 졸업했어? 이렇게 쓰는 날이 있어요. 넌 어디 고등학교 출신이지? 그러면 저희는 저 번호만 쓰면 그냥 대학교와 고등학교가 그냥 거기서 소통을 합니다. 근데 만약에 저 기구에 들어있지 않으면 되게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돼요. 우리 학교를 증명해야 되기 때문에 대학에 들어갈 때. 뭘 의미하는 거죠? 이 학교를 졸업하면 해외 대학 갈 때 코드를 받아서 가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공식적인 미국의 고등학교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장치입니다. 자, 다음은 저희 지금 SSI는 서울 스칼러스 인터내셔널에서 서울이 들어갑니다. 즉 서울의 대치동에서 시작을 했어요. 서울의 대치동에서. 규모가 크고 여기는 SSI지만 SIS가 있습니다. SIS는 서울 인터내셔널 스쿨에서 또 SFS가 있어요. 그러면 서울 포리너스 스쿨. 그래서 그런 데하고는 규모나 이런 거는 좀 다르지만 대치동에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오고요. 들어오려면 거의 항상 줄을 서서 기다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주재원들, 갔다가 들어오시는 분들, 또 해외에 계시다가 한국에 들어오시는 분들이 일반 학교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들어가면 따라갈 수가 없죠, 공부를. 그래서 이제 이런 학교에 들어와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들어와서 기다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대치에서 맨 처음 시작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서초가 생겼고요. 서초에서는 이제 디자인 학교입니다. 주로 이제 미술대학을 가는 학생들이 많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압구정에 오픈스쿨, 다시 말하면 온라인 스쿨을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부산에서는, 지역에서는 처음으로 이제 부산 지역에 큰 건물 자체를 아예 학교로 이제 사용을 해서 이제 시작이 됐죠. 그러니까 요 4개의 학교는 현존하는 학교입니다. 그리고 이미 되게 활성화되어 있고 워킹이 굉장히 많이 되고 이미 졸업생도 매우 많이 배출한 그런 학교고, 부산만 지금 만들어진 지 한 3년 됐죠. 이제 3년 된 그런 상황입니다. 자, 여기 자리는 이제 저희가 급물살을 타면서 많은 그 사업자들이 저희와 소통을 하면서 만들고 싶다, 이렇게 지금 계속 진행 중에 있고, 그 중에 월드 케이팝 스쿨이 있죠. 여기는 이제 완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 9월에 저희가 이제 새로 오픈을 하게 되고요. 유치, 초등, 그 다음에 일산, 그 다음에 SSI 스포츠. SSI 스포츠는 강남역에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곧 오픈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스포츠는 상관이 없으니까 설명 안 해도 상관없겠죠. 자, 다음은 이제 일반 고교 과정은 사실은 이렇게 공부한다, 그겁니다. 미국의 고등학교 커리큘럼을 공부하는데 적어도 오전에는 영어 몰입 환경을 만들어주겠다. 그래서 수업도 영어, 그 다음에 학생들이 여기 대화하는 것부터는 이런 거 다 전부 다 영어 환경을 만들어서 일단 영어를 잘하는, 영어를 잘하는 아이돌은 한국어만 하는 아이돌보다 훨씬 유리합니다. 맞죠?
요즘은 그거는 너무 당연한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기반을 좀 만들어 줄 수 있다라고 하고요. 이것은 이제 미국의 고등학교 학제의 학점 따는 방식이 어떤 차이가 있냐면 한국하고 아직은 한국은 대학교는 학점제인데 고등학교는 학점제가 아닙니다. 아시죠? 지금 이제 고등학교 학점제 하겠다는 얘기가 막 이제 돌았죠. 근데 아직 활성화되지 않았어요. 학점제와 학점제가 아닌 것은 좀 차이가 있는데 미국은 이렇게 고등학교가 학점제로 되어 있고요. 4년간 24학점을 따면 고등학교 졸업 자격이 생깁니다. 4년간 24학점. 그럼 1년에 몇 학점을 따면 되죠? 6학점. 그럼 1년에 6학점이면 1학점이 한 과목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1학점이 한 과목이라고. 그래서 한 학기에 예를 들어서 알지브라 2를 배웠는데 알지브라를 배웠는데 첫 번째 학기, 두 번째 학기 배웠다. 그러면 0.5학점, 0.5학점 이렇게 받는 겁니다. 합치면 1학점. 그래서 24개의 과목을 들으면 대학을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갖추게 되고 그 자격이 미국의 MIT가 요구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가장 까다로운 자격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하면 미국에 있는 어느 학교든지 갈 수 있는 자격을 갖추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학점제에만 다른 것이 아니라 또 뭐가 다르냐면 미국의 고등학교는 레벨화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약간은 그런 게 있거든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한국에서 예를 들어서 고등학교 1학년 때 화학 1을 들었다. 고등학교 2학년 때 가면서 화학 2를 듣는다. 그런 게 있죠. 그럼 이과 학생들은 화학 2를 듣고 문과는 나는 화학 1까지만 할게. 케미스트리 1만 해. 제너럴 케미스트리만 해. 영어를 하면. 그러면 이 친구는 약대나 의대나 아니면 뭐 이공계나 이런 관심이 있어. 케미스트리를 계속 하고 싶어. 그러면 케미스트리를 2를 하게 됩니다. 높은 거를 하게 되죠. 그걸 뭐라고 하냐? 아너 혹은 AP 이렇게 표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제너럴 코스가 있고 저기 앞에 나와 있는 주니어 레벨이라고 하는 것은 낮은 단계, 어린 애들. 그 다음에 레귤러 레벨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일반 고등학교 과정인데 저 일반 고등학교 과정만 하면 최고로 좋은 대학을 가지를 못해요. 내 커리큘럼이 예를 들면 챌린징 하지 않아. 너는 왜 이렇게 어려운 걸 안 하고 쉬운 것만 했어? 이렇게 대학에서 얘기합니다. 그런데 저희 K-팝을 하는 친구들은 많이 어려운 과목이 필요할까요? 제가 볼 때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대학 고등학교 졸업하기 위한 가장 베이직한 부분을 수료하는데 초점을 맞춥니다. 왜냐하면 이 친구들은 이 일렉티브가 너무 빡세거든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저기 보면 일렉티브가 있잖아요. 그거 K-팝을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큰 틀에서 보면 앞에는 언어, 랭귀지가 있고 수학이 있고 과학, 사회 이렇게 4개의 단위 과목군으로 나누어져서 저 과목군을 이제 내가 소화를 해야 됩니다. 외국 학생 같은 경우에는 한국어 교육을 시킵니다. 그 다음에 한국 학생 같은 경우는 영어 교육을 시킵니다. 그래서 한국어와 영어 교육을 K-팝은 한국에서 유래된 거니까 한국어 교육을 시키는 게 어떻게 보면 너무 당연한 것 같아요. 한국어 교육을 안 시키는 K-팝은 너무 이상한 것 같아요. 근데 한국 학생들은 한국어를 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 친구들은 다른 멀티 언어를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어와 그 다음에 한국어, 그 다음에 저 밑으로 내려가면 이제 어드밴스 코스라고 해서 AP라는 과목들이 들어있잖아요. AP lit 하는 거는 뭐 리터처가 되고 랭 하는 건 랭귀지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어렵습니다. 어려우니까 우리 K-팝 하는 친구들한테 굳이 할 필요가 있을까? 이런 건 우리 생각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죠. 수학도 필요로 하는 자리까지만 하면 돼요. 뭐 AP 칼큘러스니 뭐 미적분 이런 거거든요. 그거 되게 어려워요. 힘드니까 그런 거 하지 말고 그 전까지 하자. 과학도 마찬가지고 사회도 마찬가지고 이거를 이제 한 4과목씩 골고루 6과목 골고루 하고 나머지 전부 다 일렉티브 하면 됩니다. 저 일렉티브를 다른 일반 학교에서는 음악도 하고 미술도 하고 예를 들면 뭐 막 여러 가지를 하잖아요. 여기는 뭘 하면 되죠? K-팝으로 하면 됩니다. 그래서 저 K-팝으로 일렉티브를 다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미국 중고등학교 교육 과정이고요. 저거를 마치면 미국에 있는 어느 대학, 미국뿐 아니라 한국을 제외한 모든 세계의 대학을 다 갈 수 있습니다. 한국은 조금 이따 다시 설명할 텐데 한국 대학 가는 방법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혹시 여기서 질문 있으실까요? 질문. 나중에 더 친해지면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정을 한다는 얘기고요. 교사와 학생 비율이 작다, 뭐 프로젝트 베이스를 한다. 요번에 저희 학생들이 영화 찍었어요. 영화 찍어서 학생들이 영화 어떤 감독하고 뭐 이런 거 막 해가지고 한번 해봤어요. 해봐가지고 출품합니다. 출품해서 만약에 좋은 성과를 거둔다면 굉장히 그 아이들의 진로나 진학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자, 성적평가 기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적평가. 그레이딩을 어떻게 하느냐, 이거. 그러니까 얘가 A냐, B냐, C냐, 이런 거 이제 나눌 때, 학점에서 여기 데일리 워크하고 미드텀, 파이널 텀 이렇게 나오죠.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 40%가 시험 점수라는 것이고, 중간고사, 기말고사. 그 다음에 데일리 워크, 숙제 내는 거, 뭐, 애티튜드가 어떻고, 그 다음에 뭐, 참여도가 어떻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게 60%라는 거예요. 저것은 학교가 결정할 수 있어요. 그냥 우리는 미드텀과 파이널 텀을 70% 넣을 거야. 이것도 결정하는 거예요, 그냥. 미국은 학교에 굉장한 자율성을 줍니다. 그래서 철학에 맞춰서 또 자신의 학교의 목적에 맞춰서 얼마든지 수정 가능합니다. 우리 학생들에게는 공부도 물론 중요하지만 사실은 인간의 됨됨이, 성품, 그 다음에 또 K-pop 아티스트로서 갖춰야 할 자격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하면 충분히 가능할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험 위주가 아니라 매일 수업 참여도 뭐 이런 걸 통해서 훨씬 더 많이 평가를 하고 뭐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좋은 점수를 잘 주자. 아이들이 대학을 가거나 혹시 어디 진학을 하거나 혹은 그 K-pop 연습생이 되거나 혹은 데뷔를 하거나 뭐 뭘 하건 간에 이 장애 요소를 만들지 말자. 그래서 그리고 여기 오는 친구들 일반 국제학교 다니는 친구들보다 달라요. 뭐가 다르냐면 여기는 굉장히 여기 학교에 오는 친구들은 상당히 목적의식적인 학생들이에요. 그러니까 엄마의 등 떠밀려서 온 학교가 아니에요. 자기가 본인이 스스로 선택한 학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에서 퇴학 조치를 한다든지 너가 규칙을 지키지 않아서 나가야 된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 굉장히 두려워요. 그래서 그걸 되게 잘 지키게 되어 있어요. 거의 이거는 100%입니다. 안 봐도 뻔해요. 왜냐면 다른 학교 학생들은 강제로 와서 하기 싫은 거 억지로 하고 앉아있거든요. 그래서 되게 힘듭니다. 그 아이들은. 그리고 막 문화적인 차이도 많고 막 여러 가지 적응도 힘들고 그런데 여기는 목적이 너무나 뚜렷한 아이들이 와 있기 때문에 이 친구들 굉장히 생활이나 모든 부분에서 되게 잘할 수 있어요. 자, 교육관리 시스템 뭐 이런 거 한다 이런 거고요. 저희 학교가 뭐 SSI가 75%가 50위권 안쪽에 보낸다고 되어 있고 제주 저기는 KIS입니다. 그러니까 소위 얘기하면 뭐 제주국제학교라고 일컬어지는데 제주국제학교, NLCS, 브레이크선발 여기 S는 뭐 세인존스베리 뭐 이렇게 학교들이 있는데 NLCS 브레이크선발은 뭐 워낙 좋은 학교이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보다 훨씬 좋아서 안 썼고 그 다음에 여기 그 세인존스베리하고 KIS보다는 저희 학교가 더 좋습니다. 진학률이.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저를 메모를 해놨습니다. 자, 미국 명문대를 갈 때는 무엇이 필요한가? 뭐 이런 얘기인데요. 여기는 지금 입시 설명회는 아니니까 만약에 이제 궁금하시거나 필요하시면 저희가 이제 설명해 드릴 수 있어요. 아카데믹하고 뭐 다이버시티 스파이크 뭐. 한마디로 얘기해서 학생이 미국의 대학을 갈 때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 성적과 생활, 그 다음에 사회 기여도, 학생의 목적의식, 그 다음에 학생의 전공 심화성 이런 걸 다 본다는 거예요. 내가 음악대학을 가려고 하는데 음악에 관련된 활동을 해야지 스포츠 활동하면 너무 좀 안 맞죠. 그런 것들 다 봐요. 대학에서. 그 다음에 성적만 좋은 학생들이 한국에는 너무 많아요. 성적은 굉장히 좋은데 뭐가 없냐면 액티비티가 없어요. 그러면 대학에서 굉장히 많이 떨어집니다. 지금은. 그리고 또 로직이 주립대, 사립대가 뽑는 방식들이 좀 다르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은 너무 구체적이라서 나중에 필요하시면 그런 부분도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좋은 학교 많이 갔다. 일일이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학생들이 갔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특별하게 말씀드리지 않아도 코넬을 모르는 사람들은 없죠. 아이비리그니까. 그 다음에 저기는 홍콩 과기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HK University 뭐 Science and Technology 좀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NIU는 뉴욕에 있는 뉴욕 유니버시티, 뉴욕주에 있는 가장 좋은 대학입니다. 뉴욕에는 순위라고 하는 주립대가 있고요. 거기는 60개의 캠퍼스가 있습니다. 순위는 나 뉴욕 주립대 나왔어. 그런데 아래를 자세히 보셔야 돼요.
어떤 뉴욕 지립대인지. 뉴욕 지립대가 60개입니다. 그러니까 그 중에서 어떤 건지 확인해요. 근데 NIU는 그걸 따지지 않아요. 가장 좋은 대학이기 때문에 NIU는. 자, 저희 학교를 마치고 한국에 있는 연대나 고대나 이렇게 또 학교를 갈 수가 있습니다. 한국에 대학을 갈 때는 자격 조건이 조금 다르니까 검정고시 시험을 봐야 합니다. 그래서 검정고시 시험을 보고 들어가는 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이 외국인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한국에 있는 대학은 지금 이렇게 뭐 서울예대부터 뭐 청강대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요거는 주로 어느 대학이냐 하면 K-팝에 관련된 대학이거든요. 범주를 넓혀서 연기나 K-팝 말고도 예술 계통으로 범주를 넓히면 훨씬 더 많은 대학이 존재합니다. 그죠? 그런데 이거는 한국 학생의 기준으로 보면 저희가 이렇게 써놓은 거고요. 왼쪽이 수시고요. 왼쪽이 수시 한국인을 뽑는 인원수예요. 23명, 20명, 40명, 18명 나와 있는 거. 오른쪽이 정시로 뽑는, 오른쪽이 정시가 아니라 오른쪽이 외국인을 뽑는 인원수예요. 외국인. 근데 동서대학부터 청강대학까지 옆에 급이 없잖아요. 저건 그냥 오면 뽑겠다 이런 얘기예요. 저거는 정원, 저기 지금 숫자가 정원 4거든요. 11명, 4명 정원 4예요. 더 이상은 뽑을 수 없어요. 근데 밑에 이제 외국인 전형은 정원으로 숫자가 상관없이 뽑는다. 저게 무슨 얘기냐? 부모가 다 외국인이면, 부모님이 다 외국인이고 저희 학교를 나오게 되면 미국 고등학교를 나온 거죠. 네, 부모가 다 외국인이고 미국 고등학교를 나오면 정원에 상관없이 대학에서 뽑습니다. 이게 외국인들이 굉장히 중요한 자리예요. 그러면 외국에서 들어와서 한국에서 공부를 했는데 K-팝을 공부했으니까 한국 대학 가고 싶은 학생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중국의 에이전시한테 물어봤더니 한국의 대학을 갈 수 있는 방법 알려달라.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그거 되게 쉬운데? 어차피 외국인 전형으로 그냥 들어가면 되는데? 그러면 수능도 안 봐도 돼요. 심지어는 성적 제출을 안 하는 곳도 많아요. 실기만 보는 곳도 많고. 그 다음에 졸업장만 있으면 된다는 거죠. 한마디로 졸업장. 근데 또 좀 좋은 대학들은 성적을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성적이 좋고, 예를 들면 SAT나 토플이나 이런 또 성적 다른 것도 가지고 있고, 활동도 많고, 자격증 있고 하면 외국인 전형으로는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많이 주어집니다. 그러면 외국인 전형으로 한국에 있는 뭐 예를 들어서 연세대학교 들어갔다. 연세대나 서울대나 연대 고대는 외국인 전형도 어려워요. 너무 많은 아이들 지원해서. 근데 그렇긴 한데 아무튼 들어갔다라고 하면 그냥 한국에서 시험 봐서 엄청나게 경쟁을 뚫고 들어간 애들하고 똑같습니다. 그럼 들어가면 나는 그 대학을 나온 거예요. 이건 뭐 너 외국인 전형으로 들어왔으니까 너는 뭐 B급이야. 그런 거 없어요. 들어가면 다 똑같습니다. 그리고 졸업은 졸업장 똑같은 졸업장 나옵니다. 그래서 외국 학생들에게 추천을 할 때는 저 외국인 전형이 있기 때문에 한국에 들어와서 공부를 하고 한국대학 혹은 미국, 홍콩, 싱가포르, 일본 어디든 대학 다 갈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저희 학교 지금 대치동 강남 이건 아닌데 저 왼쪽에 저기 왼쪽에 아래게 대치동 강남이거든요. 대치동 강당에 가면은 거기 오면은 전 세계의 유명한 대학교의 입학사전 만들어 와서 설명하는 거예요. 자기네 학교 설명, 홍보. 우리 학교 이름 뭐야? 그러면서 이제 프로모션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학교 오면 장학금 이렇게 줄게. 자, 저희 K-팝 스쿨이 이제 시작을 하지만 K-팝의 세계화에 큰 반석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게 돼서 유명해지고 사람들이 많이 들락거리기 시작하고 하게 되면 제가 볼 때 해외에 있는 유명한 음악대학들이나 예술대학들의 입학사전만들이 들어와서 자기네 학교 홍보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 친구들도 전부 다 학생들을 뽑아야 되는 상황은 똑같거든요. 어디나. 그래서 굉장히 유망하다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자, 기숙사는 제가 또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최정욱이었고요. 추가적으로 만약에 질문 있거나 나중에 뭐 하면 언제든지 저희하고 또 소통하실 수 있습니다. 좀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기숙사 문제일 거라고 예상을 해서 페이지를 좀 만들어 본 겁니다. 기숙사는 저희가 해외에서 들어온 학생들을 고려해서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 과정인 아이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안전성 면을 최우선으로
진행을 했고, 물론 이제 기숙사 문제가 해결이 된 학생들은 가디언이라는 제도를 통해 가지고 있게 되겠지만, 저희가 이제 준비하고 있는 기숙사는 저희가 위치하고 있는 서울시 중구 소재에 있는 그 모 호텔입니다. 호텔과 저희가 이미 계약이 되어 있고요. 되어 있어서 충분한 학생들을 수용할 수 있는 환경까지 만들어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저희가 보시는 호텔 객실의 모습인데, 왼쪽에 보시는 측면은 저희가 4인실 공용으로 되어 있는 주방도 같이 쓸 수 있는 공간이고, 오른쪽은 이제 3인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호텔의 규모는 약 한 1000명 정도를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이고,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종로구하고 다른 곳에서 저희가 계약을 하고자 하는 기관들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근데 향후로는 저희가 기숙사의 건물 자체를 마련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는데, 지금 이제 준비되어 있는 것은 이제 보딩 스쿨을 준비하면서 호텔과 계약이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기숙사에 있는 환경들입니다. 쾌적하고 깨끗하고 안전성 면에서 이제 충분하기 때문에 해외에서 왔을 때, 그리고 금액적인 부분을 저희가 충분히 고려해서 너무 비싸지 않게 1년이라는 세월 동안을 계속 있어야 되는 환경이기 때문에 금액적인 부분이 또 호텔이라는 환경 쾌적함도 주지만 금액적인 환경도 고려를 해서 저희가 준비해 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1년에 약 많다면 많을 수 있는데요. 1년에 약 1,500만 원 정도 예상을 하시면 되는 쪽으로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학비에 대한 부분이 좀 고려사항이실 겁니다. 저희가 갖추고 있는 시스템 자체가, 커리큘럼 자체를 저희는 저가형으로 맞추지 않았습니다. 이 학생들이 실제로 대비할 수 있는 형태의 교육을 할 것이고, 실제로 50위권 안에 있는 대학을 진학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것이고, 기숙사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쾌적하지 않아서 또 위험해서 이런 부분들이 해당 사항에 걸려서 이제 문제가 되는 소지를 안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수업료를 1년치를 진행했고요. 해외에서 올 경우에는 가장 이제 큰 것이 비자하고 수업료일 거라고 예상합니다. 근데 수업료는 1년 수업료가 4만 불 US 달러로 예정이 되어 있고요. 기숙사는 이제 별도 사항입니다. 그리고 입학금은 이제 처음에 입학할 당시에만 해당이 되겠죠. 입학금은 5,000불 정도, 5,000 US 달러 정도가 될 것이고, 전형을 저희가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하고 시간을 투자하고 관련된 선생님들이 시간을 할애해야 되는 부분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약 300불 정도 US 달러로 책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업료는 1년에 4만 불로 보시면 되고, 기숙사비는 별도이고요. 입학 초기 비용에서는 5,000불 자체가 입학금이고, 전용료 300불. 그래서 초기에 들어가는 거는 이제 45,300불 정도가 수업료와 입학 초기 비용이고, 기숙사는 여기서 빠져 있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제출 서류에 대한 부분이 여기에는 이제 별도로 한두 가지가 더 필요합니다. 이거는 일반적인 서류들이고요. 입학 신청서가 있고 본인 성적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여기 필요한 것은 아까 최정목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학점을 이수하기 위해서는 그동안에 이 학생이 어디까지 수업을 했는지에 대한 파악을 하기 위해서 이런 말씀 드릴게요. K-팝을 정말 하고 싶은 학생이 공부 아주 잘하는 학생이 별로 없습니다. 사실 저희는 공부 아주 잘하는 학생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 어느 나라에서 어떻게 학교를 공부를 했는지 이걸 이제 판단할 수 있는 부분들 때문에 이제 요청을 하는 것이고요. 최종목 성적표도 이제 마찬가지 내용입니다. 여권 사진 2매, 여권 사본은 이제 학생이나 부모님께 이제 필요하고, 여기에 빠져 있는 것은 이제 아티스트로의 길을 가야 되는 학생들이기 때문에 기초, 그러니까 이 학생이 어디까지 지금 되어 있는지, 의지도 좋지만 이 학생들이 아주 실력자를 원하는 건 아니에요. 실력자가 될 수가 없죠, 당연히. 중학교 2학년, 3학년 과정에 있는 아이들이 실력자가 돼봐야 고만고만합니다, 사실 실력에 대해서는. 그런데 그래도 이제 이 학생들이 표현력이 어디까지인지, 뭐를 좋아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보기 위해서 포트폴리오하고 자기소개서 정도가 좀 더 필요한 부분이고, 비자를 이제 내기 위해서는 약간의 이제 보강 서류들이 좀 필요합니다. 나라별로 조금씩 다르기도 하고요. 그 형태는 우리 최정욱 대표님께서 관련되신 일을 전문적으로 진행하고 있어서 개별 사항별로 문의를 좀 해주시면 거기에 대한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